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모양. 자, 이온 결합 물질은 흔히 우리가 NaCl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1대1의 비율로 이제 결합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생김새를 어떻게 이제 보셔야 되냐면은요, 입체적으로 덩어리진 모습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트륨 양이온, 그리고 염화이온, 음이온이죠. 얘네들이 교대로 1대1의 비율로 요런 패턴으로다가 연속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모양을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얘네 이온 결합 물질들을 얘기를 할 때는 얘 한 개, 두 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런 덩어리다, 독립된 입자 요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몇 대 몇으로 연속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좀 한마디로 좀 글로 좀 써보면은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 전기력이라는 얘기예요. 연속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 한글로 풀었으면은 이제 이렇게 좀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모양을 갖다가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막 옆에 위에 아래 막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단단하게 뭉쳐있는 형태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자면은 CaCl2 요런 것들은 보통 이제 얘가 2 플러스 얘가 1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몇 대 몇 1대 2의 결합 비율로 존재를 한다. 근데 얘는 이제 그림 그리기 좀 어려워요. 이게 입체 공간에서 1대 2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림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좀 무리고 그냥 1대 2로 이제 막 얘네가 덩어리져서 뭉쳐 있다.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얘네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요, 얘네들은요 강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습니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요. 그래서 상온에서는 보통 고체 상태로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좀 하나 특징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전기 전도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일단은 고체 상태에서는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이온들이 있지만 고체 상태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게 얘네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전압을 걸어줘도 얘네가 움직이질 못해요. 자유롭게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반면에 액체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수용액 상태에서는요, 전류가 흘러요. 왜냐면은 액체는 얘네가 이제 녹은 거예요. 그럼 흐물흐물 하겠죠. 그럼 양이온과 음이온이 각각 반대되는 극으로 막 이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수용액 상태에서도 대부분 전류가 흘러요. 수용액 상태에서도 얘네가 이제 물 분자에 의해서 막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반대되는 극으로 가서 이제 전기를 흐르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체 그리고 액체 수용액을 좀 나눠서 전기 전도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용해성입니다. 물에 대한 용해성은 물에 대부분 잘 녹아요. 대부분 잘 녹음,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에 대부분 잘 녹음. 그러니까 얘네들 물 타면은요, 예를 들어 소금 같은 경우 물에다가 타면은 잘 녹습니다. 근데 또 아닌 게 있어요. 탄. 앙금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앙금은 안 녹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인데 물에 안 녹는 이온 결합 물질을 우리는 이제 앙금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탄산칼슘 이런 거는 이제 물에 잘 안 녹고 그냥 덩어리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어쨌든 예외는 이제 일부고 대부분 나머지 것들은 잘 녹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얘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부서짐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대표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소금 알갱이를 갖다가 망치로 때려보세요. 그럼 얘가 뻥은 아니고 얘가 빠지직 하고 이제 부서지겠죠, 그렇죠? 다른 이온 결합 물질도 이제 외부에서 충격을 가했을 때 쉽게 부서지게 되는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그런데 만약에 여기 위에 있는 부분 있죠? 여기다가 오른쪽으로다가 힘을 가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한층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림을 그대로 그려보면은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그 다음에 밑에 층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그러니까 위에 힘을 가해서 한층 밀렸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상황에서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대로 돼 있어서 잘 이제 뭉쳐 있었지만 이렇게 되면은 아니 플러스하고 플러스가 마주보게 되네요. 그러면 얘네들이 청력을 받게 됩니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도 청력, 플러스와 플러스도 청력. 그래가지고 얘네가 탁 떨어지게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부서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힘을 가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런 형태를 이루기 때문에 쉽게 부서질 수 있다. 부서지는 성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그 밖에 뭐라 그럴까요? 실생활. 그냥 간단하게 좀 쓸게요. 실생활에서 이제 이온 결합 물질 자주 나오는 거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NaCl, 염화나트륨이죠. 얘는 이제 소금의 주 성분입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CaCl2, 요거 또 많이 나오죠. 염화칼슘이라고 불리는 거고, 얘는 이제 습기 제거제라든지 또 이제 가장 유명한 건 제설제로 많이 쓰입니다. 눈 오면은 이제 요걸 뿌려요. 요걸 뿌리게 되면은 이제 눈이 막 녹아요. 얘가 이제 물에 녹아 들어가는 게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 눈 녹이는데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제 책에 보시면은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얘를 이제 쓰게 되면은 얘가 이제 눈을 녹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도로에서 이제 뭐 배수구 들어가고 또 토양이 흡수되면은 환경적으로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대체할 이제 친환경 제설제, 뭐 소금이라든지 아니면 모래라든지 뭐 그런 대체 품목들도 있죠. 책에 이제 탐구 자료로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NaHCO3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얘는 탄산수소 나트륨 이렇게 읽으세요. 탄산수소 나트륨 해가지고 우리가 뭐 베이킹 소다 아니면 베이킹 파우더 뭐 소다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는데 빵 만들 때 쓰죠. 그리고 또 이제 달고나 만들 때도 요거를 이제 집어넣으면은 막 CO2가 발생하면서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그런 거에 사용하는 게 바로 탄산수소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만 더 해보신다면은 이제 CaCO3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탄산칼슘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얘 탄산칼슘 뭐 이름으로 나올 적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조개 껍데기, 달걀 껍데기, 아니 뭐 산호의 어떤 껍데기, 외골격, 그 다음에 또 요 분필, 뭐 석회석, 대리암, 뭐 방해석 등등의 이름으로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걔도 잘 정리를 해주세요. 제가 준 프린트에는 다 적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같이 탄산칼슘을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